총살설의 주인공에서 샤넬백을 든 실세로. 2013년 전 세계는 현송월이 기관총으로 처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 당당히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의 옛 연인 현송월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북한 권력의 핵심이 되었나? 세상을 속인 총살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내막을 파헤칩니다. 현송월을 이해하려면 북한 예술계의 독특한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1977년 평양 출생, 엘리트 코스인 평양음악무용대학 졸업.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체제의 기획이었습니다. 보천보전자 악단 시절 발표한 준마처녀는 북한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씩씩한 여성상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 현송월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과 만나 체제 아이콘이라는 독보적 지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명성은 곧 치명적인 스캔들로 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 후 귀국해 후계자 수업을 받던 시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은 평양 고위층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아들과 인기 가수의 사랑은 북한 최고의 금기였습니다. 김정일의 강한 질타로 인한 강제 이별, 그리고 뒤따른 갑작스러운 결혼. 이 금지된 서사는 훗날 그녀의 총살 루머에 잔혹한 개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재자의 옛 연인이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채 제거되었다는 시나리오를 너무나 쉽게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의 시대가 열리자 현송월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모란봉각단이라는 파격적인 예술 집단의 단장이었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바이올린을 전자악기처럼 다루며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등장하는 무대를 연출하는 모란봉각단은 김정은이 표방한 현대적 북한의 얼굴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지도자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예술 감독으로서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세련되게 포장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도자가 직접 악기 하나하나, 의상 한 벌까지 챙겼다는 이 악단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핵심 인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가장 어두운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은하수관 현악단과 왕재산 예술단 소속 단원들이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되어 총살되었다는 뉴스가 남한의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의 핵심은 현송월 역시 그 처형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보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했거나 음란 동영상을 찍어 유포했다는 죄목, 그리고 처형 현장에서 사용된 무기가 기관총이었다는 자극적인 묘사들이 전 세계 외신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장성택 숙청을 앞두고 피바람이 불던 시기였기에 국제사회는 이 잔인한 보도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김정은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옛 연인을 살해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잔혹성을 맹비난했습니다. 현송월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서구 사회에서 북한의 악마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는 듯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북한의 대응이었습니다. 평소 체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북한 당국은 이 이례적인 총살설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전 세계가 현송월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결과적으로 서방 정보기관들과 언론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대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곧바로 그녀를 화면에 비추었다면 소동은 금방 가라앉았겠지만 북한은 그녀를 철저히 숨김으로써 소문의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중의 기억 속에서 현송월이 죽은 사람으로 잊혀갈 무렵
북한은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타이밍에 그녀를 다시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2014년 5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현장에서 현송월은 모란봉악단 단장 복장을 하고 당당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을 때 남한과 서방의 정보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정보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비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확인이 아니라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고도의 심리전이자 선전전의 승리였습니다. 북한은 현송월이라는 한 여성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 넣었다가 다시 살려내는 연출을 통해 자신들이 언제든 진실을 조작하고 세상을 속일 수 있다는 전능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활극은 2018 연초에 펼쳐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화해의 무대가 마련되자 북한은 현송월을 남한으로 파견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단의 일원이 아니라 북한 측 사전 점검단의 단장으로서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그녀는 수천 명의 군중과 기자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한 손에는 명품 샤넬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과거 북한 가수의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련된 패션 감각과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남측 관료들을 대하는 고압적이면서도 당당한 태도는 그녀가 북한 권력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입술 모양, 가방의 브랜드, 머리핀 하나에 열광했고 5년 전에 총살 루머는 자연스럽게 잊혀갔습니다. 북한은 현송월이라는 매력적인 얼굴을 앞세워 자신들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송월의 부활은 북한 체제의 내밀한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는 한때 지도자의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존재였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관계 때문에 누구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은 얼굴을 보는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지도자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대화하고 지시를 받는지가 곧 권력의 크기입니다.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때마다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며 때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지도자의 의전을 총괄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송월이 보여주는 권력의 유연함입니다. 그녀는 서방의 명품을 소비하고 자본주의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수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예술 정치를 펼쳤습니다. 모란봉악단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항상 당에 대한 결사옹위라는 서슬 퍼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지도자의 은덕을 입은 성공 신화로 외부 세계에는 북한이 더 이상 낡고 고루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련된 외교관으로 1인 2역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현송월이라는 인물이 겪은 가짜 죽음과 진짜 부활의 서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극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체제에 도움이 되는가, 지도자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현송월은 그 비정한 논리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연극의 주인공이자 연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에 담긴 정치적 의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자신을 죽었다고 떠들던 세상을 향한
차가운 조소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예술계에서 현송월의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모란봉악단은 단순한 음악단체가 아니라 김정은의 친위대와 같았습니다. 단원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장교 계급을 부여받았으며 그들의 공연은 곧 노동당의 정책 발표와 다름없었습니다. 현송월은 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 단원들을 통제하며 그들이 지도자 앞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군대식 기강을 잡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대좌 계급장을 달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며 자신이 무력과 예술을 동시에 지휘하는 인물임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배경은 그녀가 단순한 예능인을 넘어 정무적인 판단력을 갖춘 실세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할수록 그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정책적 결정과 대외적인 강경 발언을 쏟아낼 때 현송월은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밀한 의전을 챙겼습니다. 김정은이 연설할 때 원고를 건네거나 현지 지도 중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들고 이동 동선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직접 제거하는 그녀의 모습은 북한 권력 서열의 실질적인 지표였습니다. 지도자의 육체에 손을 댈 수 있고 그의 사적인 공간에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은 북한에서 그 어떤 직위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현송월은 그렇게 의전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김정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승승장구 뒤에는 항상 2013년 그 잔인한 루머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현송월이 한때 큰 고초를 겪었다는 이야기는 비밀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비록 공개 처형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녀가 예술계 정화사업이라는 명목의 숙청의 위기를 겪었거나 일시적으로 권력에서 멀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지도자 찬양에 앞장섰고 모란봉악단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현송월은 자신의 과거를 공유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대체 불가능한 신복이었던 셈입니다. 현송월의 부활 이후 북한의 대외 선전 기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경직된 방식에서 벗어나 현송월이라는 세련된 아이콘을 활용해 서구 사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소위 미인계 혹은 예술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현송월이 이끄는 삼지연관 현악단의 공연은 남한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공연을 진두지휘하며 남측 예술인들과 교류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가리기 위한 고도의 위장술이 숨겨져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평양의 권력 지도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오늘 지도자의 칭찬을 받던 사람이 내일 아침 사라지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현송월이 1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생존력이 보통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김여정이라는 거물급 실세와 갈등을 빚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김여정이 당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면 현송월은 지도자의 일상을 책임지는 집사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여성이 김정은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은 완벽한 분업화에 가깝습니다. 현송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집단이 자신들의 추악한 이면을 화려한 예술과 미모로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샤넬백은 북한 인민들의 고열로 짜낸 사치의 상징이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의 비명을 가리는 장막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송월이라는 화려한 불나방의 움직임에 매혹되면서도 그 불나방이 날아오른 배경에 깔린 거대한 어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은 자비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선전 가치를 위한 체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북한을 대표하는 얼굴로 국제 무대에 자주 등장합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그녀는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보조하며 전 세계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수가 아니라 정치가이며 예술가가 아니라 전략가입니다. 북한은 그녀를 통해 자신들이 정상적인 국가임을 호소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 지배체제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의 사적인 인연이 공적인 권력이 되고 죽음의 소문이 정치적 자산이 되는 나라. 현송월의 부활극은 그 기괴한 연극의 가장 화려한 일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평양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더 깊은 권력의 암투로 이어집니다. 현송월이 장악한 북한 예술계 내부에서 벌어진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경쟁자들의 최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지도자의 침실 곁을 지키며 들었던 북한의 진짜 운명에 대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김정은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마약을 탐닉하기 위해 사랑을 연기했던 것일까요? 현송월이 대좌 계급장을 달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을 때 북한 인민군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에서 헌신한 직업 군인들도 달기 힘든 고위 계급을 가수가 지도자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숨에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권위는 곧 김정은의 권위였고 그녀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지도자의 안목을 부정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송월은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악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육에서 그 어떤 정치 장교보다 엄격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그녀의 눈밖에 난 예술가는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통제력은 그녀가 김정은의 비밀 주머니라 불리는 노동당 39호실의 자금 일부를 관리하거나 해외 공연 수익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으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해외 공연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체제의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현송월은 유럽과 중국 등지를 돌며 공연 기획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를 챙겨 지도자의 통치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녀가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과 장신구들은 이러한 공로에 대한 지도자의 포상이었던 셈입니다. 그녀는 체제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체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다가갈수록 현송월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는 자유롭고 품격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였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관리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집권기 동안 북한 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김정은 일가에 대한 우상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의 서정적인 가요들은 사라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찬양하고 미국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는 호전적인 노래들이 모란봉악단의 연주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현송월은 예술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독을 담아 인민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선전선동의 마술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인간 현송월의 고독과 불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서 그녀가 감내해야 했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언제 다시 소모품으로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멍자국과 같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역사 속에서 지도자의 총애를 받던 여인들의 말로가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혜림, 고용희, 그리고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옆자리는 항상 찬바람이 부는 위태로운 곳이었습니다. 현송월은 그 차가운 바람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한 얼음으로 감싸야 했습니다. 부인과 여동생, 그리고 과거의 연인 혹은 측근. 이들이 얽히고 설킨 평양의 궁궐 정치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치열했습니다. 현송월은 어떻게 리설주의 견제를 피하고 김여정의 신뢰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김정은에게 건넨 마지막 비밀스러운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이라는 거대한 밀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숨막히는 권력 게임은 이제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녀가 지도자의 곁에서 보여주는 사소한 몸짓, 담배꽁초를 챙기거나 스마트폰을 대신 드는 행위는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의 생체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오직 살아있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그녀를 향한 암살 위협과 음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의 강경파 군부 세력은 가수가 국정 전반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공작이 있었다는 첩보도 흘러나왔습니다. 현송월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특유의 배짱과 지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역으로 숙청하거나 지도자에게 그들의 비리를 보고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평양의 권력 투쟁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정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송월이 보여주는 부활의 서사는 어쩌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다시 태어나며 너희의 비난조차 우리의 힘으로 만든다. 현송월은 그 오만한 메시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서울의 호텔 로비에서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는 그녀를 처형했다고 보도했던 전 세계 언론을 향한 승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극장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녀 역시 그 무대의 소품처럼 사라질 운명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현송월이 주도한 북한 예술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예술가의 눈물, 그리고 그녀가 김정은과 함께 기획한 최후의 선전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그녀는 과연 북한의 마지막을 지킨 여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인가? 그 긴박한 역사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현송월이 주도한 삼지연관 현악단의 남한 공연은 사실상 치밀하게 준비된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겉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노래했지만 그 속에는 남한 사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북 제재의 틈새를 벌리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공연 리허설 과정에서 남측 관계자들에게 까다로운 요구를 쏟아내며 기싸움을 벌였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공연 취소 카드를 내밀며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을 볼모로 삼아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는 법을 아는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무대는 곧 전장이었습니다. 남한 방문 기간 중 그녀가 보여준 일거수일투족은 북한 내부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녀의 활약에 크게 만족하며 그녀를 공화국의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남측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조선도 우리 단장님 앞에서는 절절맨다는 식의 선전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송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외출 뒤에는
평양에서 그녀를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던 또 다른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설주와 김여정이었습니다. 평양의 궁궐안, 현재의 권력 리설주와 과거의 그림자 현송월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영부인의 질투를 잠재우기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지만 그 그림자는 오히려 지도자의 일상을 장악하며 리설주의 입지를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깊어가고 현송월이 머무는 관저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음 날 있을 지도자의 행사, 동선을 체크하고 악단의 연습 상태를 점검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한때 준마처녀를 노래하며 밝게 웃던 소녀는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권력의 도끼에 중독된 중년의 정치가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고독한 영혼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사슬에 묶여있는 여인 현송월의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송월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축하하는 대규모 공연을 기획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수천 명의 예술가가 동원된 그 무대에서 그녀는 직접 지휘봉을 잡고 파괴적인 힘을 찬양하는 교향곡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이 괴물 같은 현실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녀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녀를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던 김정은 위원장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핵과 미사일이라는 피의 연대 위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김정은의 시대를 빛낸 조연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인가? 그녀를 둘러싼 총살설의 진실과 부활의 마쿠서사는 이제 북한 권력의 가장 깊은 곳, 백두혈통의 운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노래는 어떤 선율이 될지, 평양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잔혹한 드라마의 다음 장이 펼쳐집니다. 현송월이 이끄는 예술단의 공연 목록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대외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초기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서구 문화를 일부 수용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핵 개발이 정점에 달한 시기의 공연은 극도로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색채를 띠었습니다. 현송월은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지도자의 심기를 공연 내용에 실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적 영감이 아니라 정치적 촉으로 무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공연이 성공할수록 북한 내부의 세뇌 교육은 더욱 정교해졌고 인민들의 눈과 귀는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예술계를 넘어 외교계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 고위 관료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현송월에게 정중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예술단체들과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중국 지도부 역시 현송월이 김정은의 사적인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녀를 특별 관리했습니다. 현송월은 이제 평양의 가수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마쿠 실력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돌 때마다 현송월의 위치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녀를 보호해줄 보호막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김여정에게 더욱 밀착하며 자신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김여정 역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현송월의 조직 장악력과 선전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 여자의 기묘한 동거는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스스로를 김여정의 그림자로 자처하며 권력의 중심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실권을 장악하는 노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송월의 삶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진 모순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옷을 입고 가장 정은대적인 독재를 찬양하며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인권 유린을 은폐합니다. 그녀의 부활극은 그 모순이 만들어낸 기괴한 꽃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녀의 미모와 노래에 매혹되었지만 정작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인민의 행복이 아니라 지도자의 안위와 자신의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수많은 북한 주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평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도자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을까요?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 속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 그리고 그녀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마지막 메시지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는 이제 그 종착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와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송월이 관리하는 예술단의 단원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뒤에서는 피의 단장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의 엄격함 때문에 수많은 예술가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원들의 연애사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인간을 통제하는 법을 아는 지배자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화려한 공연은 사실 거대한 사상적 감옥이었고 단원들은 그 안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현송월은 그 인형극의 줄을 쥔 조종사로서 지도자의 만족을 위해 동료들의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현송월의 이야기는 이제 평양의 화려한 궁전 담벼락을 넘어 그녀가 해외에서 벌인 비밀스러운 자금 세탁과 정보 수집 활동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녀는 예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해외를 드나들며 북한의 정보원들을 관리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사치품을 밀반입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 담긴 것은 화장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위험한 거래들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스파이 퀸으로서 예술과 첩보의 경계를 허물며 체제를 수호해왔습니다. 현송월이 주도하는 북한의 예술 정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교한 통치술로 진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를 연출하는 감독을 넘어 인민의 감정을 국정 기조에 맞게 조율하는 심리 엔지니어에 가까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의 고도화를 외칠 때마다 현송월은 그 파괴적인 무기들이 어떻게 북한의 자존심이자 평화의 수호자가 되는지를 예술적으로 포장해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상영되고 그 앞에서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할 때 북한 인민들은 배고픔 대신 체제의 승리라는 환상에 젖어들었습니다. 현송월은 배고픈 현실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가림막이 화려한 예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이 공고해질수록 평양 내부의 견제도 극심해졌습니다. 특히 당 선전선동부 내의 원로 간부들은 현송월이 기존의 전통적인 선전 방식을 깨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현송월이 서구의 저질 문화를 들여와 체제를 오염시킨다고 비난하며 김정은에게 수차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답은 언제나 현송월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였습니다.
오히려 현송호를 비난했던 간부들이 하나둘씩 권력의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양 권력층은 현송월이 단순한 측근을 넘어 지도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현송월은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조직인 모란봉악단과 삼지연관현악단을 북한 최고의 선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원들은 북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화장품과 명품 가방을 하사받는 등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현송월은 단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교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단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연습은 물론 매일 저녁 서로의 사상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총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현송월은 단원들에게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원수님의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완전히抹殺하고 지도자를 위한 도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송월이 리설주 여사와 맺고 있던 묘한 유대관계였습니다. 리설주 역시 은하수관 현악단의 가수 출신이었기에 현송월은 리설주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김정은의 현재 부인과 과거의 연인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마주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폭발력을 지닌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송월은 리설주에게 결코 위협적인 존재로 비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리설주를 철저히 상전으로 예우했으며 리설주의 대외 활동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리설주 또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이해하고 예술계를 관리해줄 파트너로서 현송월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연대는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김여정이 정치와 군사를, 리설주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부드러움을, 그리고 현송월이 문화와 의전을 담당하며 김정은을 입체적으로 보좌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현송월은 김정은의 사적인 감정과 취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지도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할 때 예술 공연이나 연회를 기획하여 그의 기분을 전환하는 감정관리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그 어떤 남성 간부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의 부활극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실제로 처형된 예술가들은 누구였으며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진실입니다.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은하수관 현악단 내부에서 실제로 추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몇몇 단원들이 본보기로 숙청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송월은 당시 그 사건의 책임자로서 문책을 당했거나 혹은 그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녀의 생존은 동료들의 피 위에 세워진 비극적인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녀가 부활하여 화려하게 웃을 때 죽어간 동료들의 가족들은 평양의 변두리나 수용소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송월은 국제무대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그녀는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만 쏘는 거친 나라가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 대화가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계산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당시 일부 서방 기자들은 그녀를 북한의 얼굴이라 칭송하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호텔 방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정은의 동선을 재점검하고 현지에 파견된 북한 요원들로부터 남측과 미측의 동향을 보고받는 첩보 활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임무는 외화 벌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송월은 해외 공연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합법적인 문화 사업으로 세탁하여 평양으로 송금하는 루트를 관리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예술단체들과 접촉하여 공동 공연을 제안하거나 저작권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녀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특수자금을 운용하는 금고지기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다니던 명품백은 단순히 허영심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그 안에서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현송월의 영향력은 이제 북한의 후계 구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현송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김주애의 의전을 담당하며 그녀가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주애의 옷차림부터 걸음걸이, 그리고 지도자 옆에서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현송월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는 현송월이 김정은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까지 내다보는 권력의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백두혈통의 곁에서 그들의 신성함을 창조해내는 신화 제조기가 된 것입니다. 평양의 권력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현송월이 누리는 영광이 커질수록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음모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송월의 친인척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나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내부 검열기관에 접수되었다는 첩보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송월은 매번 그랬듯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때마다 더욱 화려한 공연을 기획하여 김정은의 찬사를 끌어냈고 지도자의 만족을 방패 삼아 반대파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생존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현송월의 서사는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완전히 결합되었습니다. 그녀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은 북한의 프로파간다가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녀가 몰락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하던 가수에서 시작해 총살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한 나라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화려한 외양 너머에 숨겨진 차가운 정치적 계산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부활의 기적은 북한이라는 독재 체제가 생존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고 영리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밤거리는 어둡지만 현송월이 머무는 예술인 아파트와 당 고위 관료들의 거주구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다음 세대를 세뇌하기 위한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고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화려한 무대 장치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현송월은 그 중심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며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활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마지막 장이 어떻게 쓰일지는 평양의 밀실 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녀는 과연 끝까지 김정은의 여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만든 그 화려한 무대가 그녀의 마지막 처형장이 될까요? 현송월의 행보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대목은 그녀가 북한의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 들고 나온 문화 전략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혁명가요가 젊은 층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모란봉악단의 음악에 록과 팝, 심지어는 재즈적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이는 인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고도의 문화적 마취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단원들에게 서구의 최신 유행을 공부하게 했고 그들이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에너지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치환되도록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었고 현송월은 북한 내부의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개방은 북한 당국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외부 문화에 대한 갈증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이 경계선을 타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시기의 현대 예술이라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내어 형식은 자유롭되 내용은 철저하게 수령 우상화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북한 예술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기괴하고도 화려한 독재의 미학을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의 공연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그녀는 무대 뒤에서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자신의 권력이 한층 더 두터워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현송월이 장악한 권력의 그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들과 그녀의 부활을 도왔던 막후의 인물들, 그리고 그녀가 김정은에게 바친 마지막 충성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꽃길이 아니라 피로 물든 가시밭길이었으며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평양의 태양 아래 가장 빛나던 여인, 현송월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송월이 구축한 예술 제국은 평양의 권력 구조 내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연을 기획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업무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악단 단원 선발 과정은 북한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와 같았으나 그 기준은 훨씬 엄격하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은 물론이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단원들은 가족과 단절된 채 현송월의 철저한 감시 아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현송월은 이들에게 공포와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며 자신이 아니면 지도자의 눈에 들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계의 데모이자 단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 군주였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다가갈수록 현송월은 자신의 가짜 죽음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시기하는 정적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다. 죽음조차 나를 막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현송월은 불사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활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그만큼 절대적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활용되었고 누구든 지도자의 뜻에 따라 죽을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송월은 스스로를 체제의 희생자가 아닌 체제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재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송월의 대외 활동은 북한의 핵 외교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면 얼마 뒤 현송월이 이끄는 예술단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타나 대화를 제안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냉온탕 전술에서 현송월은 북한의 가장 효과적인 소프트 파워 무기였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그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옆에서 공연의 의미를 설명하며 평화의 사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입었던 옷의 색상과 단추 하나까지도 북한 선전기관의 치밀한 계산 아래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한의 대중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대북 제재의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이 누리는 영광 뒤에는 평양 예술계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기존의 원로 예술인들은 구시대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퇴출당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지방의 탄광으로 하차당하거나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현송월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본보기로 몇몇 예술가를 본보기로 삼아 처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의 총살설,
당시 실제로 희생된 예술가들 중에는 현송월의 라이벌이었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중에 탈북자들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부활은 경쟁자들의 완전한 몰락 위에서 꽃피운 잔혹한 승리였습니다. 리설주 여사와의 관계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초기에는 조력자 관계였으나 현송월이 김정은의 일상 전반을 장악하고 대외적인 주목도를 독점하면서 리설주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현지 지도 때 리설주 대신 현송월이 수행하는 빈도가 높아지자 평양 내부에서는 진짜 실세는 현송월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는 자녀 양육과 내명부 관리에 집중하게 되었고 현송월은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나서며 사실상의 퍼스트 폴리티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권력 이동은 북한 내부의 여성 권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체크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가 과체중과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때 그녀는 지도자의 식단을 관리하거나 그를 위한 비밀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연회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북한 최고의 미녀들이 동원된 대규모 예술 공연이 곁들여진 통치행위의 연장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이 자리에서 지도자의 기분을 맞추며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장성택 등 원로 간부들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와 감정을 공유하는 현송월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현송월이 보여준 패션 정치는 북한 엘리트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나온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은 북한 장마당의 부유층 사이에서 모조품 열풍을 일으켰고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평양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사회주의 생활 문화에 어긋난다고 단속하면서도 정작 현송월의 사치는 지도자의 은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북한 체제가 가진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송월은 인민들에게는 금욕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자본주의의 정점을 누리는 체제의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임무는 외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공작 업무로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외 공연 중 현지의 친북 인사들과 접촉하여 포섭하거나 북한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살포하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예술계 인사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문화적 고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현송월은 단순히 노래하는 여자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 통전부와 정찰총국이 수행하는 공작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현송월의 성공은 북한의 차세대 지도자인 김주애의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어린 소녀가 지도자의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세세한 부분을 챙겼습니다. 김주애가 대중 앞에서 박수를 치거나 연설문을 검토하는 모습 뒤에는 항상 현송월의 치밀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이후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현송월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백두열통의 가문체제를 수호하는 가장 충직하고 노련한 가정교사이자 보디가드가 된 것입니다. 평양의 권력 투쟁은 이제 현송월과 김여정이라는 두 여걸의 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여정이 당의 공식적인 직책을 통해 명령을 하달한다면 현송월은 지도자의 사적인 공간과 감정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두 권력의 충돌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폭탄입니다. 현송월은 김여정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태도와 대조되는 부드럽고 세심한 의존으로 지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여정이 건드릴 수 없는 김정은의 인간적인 약점과 향수를 자극할 줄 아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송월의 서사는 이제 북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아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예술 정치는 더 강화될 것이며 외부 세계를 향한 그녀의 미소 띤 위장 전술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감춰져 왔던 북한 내부의 참혹한 진실들도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녀의 부활이 기적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파멸을 위한 서막이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대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지만 현송월이 보여준 생존 본능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경이적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소문조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비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느꼈을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나만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언젠가 자신이 이 풍요로운 땅까지도 평양의 예술 정치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야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송월은 단순히 북한의 가수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현송월이 계획하고 있는 평양의 마지막 축제와 그 축제 뒤에 숨겨진 체제의 종말 시나리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이 내릴 때 그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까요? 평양의 밤을 지키는 여인, 현송월의 비밀스러운 행보는 계속됩니다. 현송월이 지휘하는 북한의 선전선동기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2기로 접어들며 단순한 공연단체를 넘어 국가정책의 방향타를 쥐는 실질적인 정치기구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만수대예술단이나 피바다 가극단 같은 전통적인 예술 조직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 재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의 낡은 형식주의를 버리고 이른바 속도전이라 불리는 북한 특유의 건설 사업 현장에 예술인들 직접 투입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현송월은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군부대를 찾아가 경제 선동이라는 이름으로 단원들을 독려하며 예술이 인민의 육체적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인민의 정신력을 쥐어짜는 권력의 채찍을 든 관리자였습니다. 현송월의 위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마다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회담처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그녀는 단순한 의전 요원을 넘어 지도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주는 안식처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 펜을 건네거나 대화에 공백이 생길 때 적절한 태도로 분위기를 조절하는 그녀의 모습은 북한 권력의 핵심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의 가장 은밀한 고민을 듣는 상담자이자 그 고민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게 차단하는 철저한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지도자의 인간적인 고독을 권력의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의 자리를 더욱 단단히 지켰습니다. 평양 내부에서 현송월을 향한 충성 경쟁은 이제 광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지도자의 눈에 들기 위해 현송월에게 줄을 대려 노력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당의 방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척이나 측근들을 당의 요직에 배치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김여정의 권력 기반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그림자 내각이었습니다. 현송월은 공식적인 직함보다 지도자와의 사적 인연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사지로 몰렸던 그 잔혹한 시스템을 거꾸로 이용하여
이제는 자신이 남들을 사지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송월이 주도한 북한의 명품 선전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부귀영화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화려한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를 동원한 대규모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현송월이 연출한 그 화려한 무대를 보며 북한이 강성대국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예술이라는 마약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현송월은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가리는 가장 화려한 장막이었으며 그 장막 뒤에서 그녀 자신은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사치품들을 즐기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리설주 여사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현송월이 김주의 의전을 전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리설주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딸이 현송월 같은 과거의 인물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딸의 제왕학 교육과 대중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현송월의 노련한 감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현송월은 어린 김주혜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나타나거나 그녀의 코트 깃을 바로잡아주는 등 마치 친가족 같은 친밀함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외적으로는 백두혈통의 화목함을 보여주었지만 평양의 궁궐 내부에서는 서열과 권위를 둘러싼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한 연극이었습니다. 현송월은 북한의 해외 정보원들을 통해 남한 언론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자신에 대한 보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녀는 남한 언론이 자신을 김정은의 옛 연인이나 부활한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를 즐겼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신비주의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수록 북한의 협상력은 높아지고 자신은 지도자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남한의 정보기관이 자신을 분석하는 틀을 역이용하여 일부러 흘리는 정보들을 통해 남측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기만 작전의 명수였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통치자금 관리 능력도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현송월은 예술단의 해외 공연 수익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식당과 노동자들의 상납금을 문화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금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자금들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가상화폐나 제3국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체제의 생존에 필요한 돈줄을 쥐고 있었기에 군부나 당의 원로들도 그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송월은 이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평양의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거물급 금융 설계자이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예술단체 내에서 벌어지는 현송월의 피해 숙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지도자의 권위에 의문을 품거나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단원이 있으면 자비 없이 처단했습니다. 그 처단은 물리적인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장과 가족 연좌제를 포함하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현송월의 지휘 아래 북한 예술계는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찬양만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창의성과 예술성은 말살되었고 오직 생존을 위한 충성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현송월은 이 기괴한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현송월의 패션은 이제 북한 고위층 자녀들인 평양 금수저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의 재질과 색상, 가방의 브랜드는 장마당의 물가를 좌우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이 북한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 뒤에는 언제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비판의 화살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의 기분이 변하면 이 모든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2013년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화려함에 집착하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현송월이 맞이하게 될 권력의 거대한 폭풍과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평양 내부의 비밀 결사 조직들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그녀의 부활이 가져온 파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그녀가 만든 화려한 무대는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불꽃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송월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쌓아 올린 이 예술의 성벽이 그녀의 무덤이 될 것인가? 현송월은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현장에도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지도자의 옆을 지키며 환호하는 그녀의 모습은 예술과 무력이 하나로 결합된 북한식 통치 철학의 완성형입니다. 그녀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어떻게 예술적인 감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인민들에게 선전합니다. 현송월에게 전쟁과 평화는 단지 무대 위의 연출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냐는 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평양을 넘어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자신만의 잔혹한 드라마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현송월이 구축한 권력의 성벽은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립 근거와 맞닿아 있는 수준까지 격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의전 비서나 예술 단장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페르소나를 설계하는 총기획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송월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외부 세계에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와 호기심의 대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지도자가 언제 미소를 지어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격노한 표정을 지어야 할지, 심지어는 어떤 옷감을 선택해야 인민들에게 더 친숙하면서도 위엄있게 보일지를 결정하는 심리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평양의 권력 내부에서는 현송월의 지위를 백두혈통 외의 유일한 성격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여정 부부장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독자적인 소통 창구를 김정은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라는 사적인 인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송월은 지도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의 곁을 지켰고, 지도자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도자의 기쁨과 슬픔을 국가적 행사로 승화시켰으며, 지도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인민의 표준으로 만드는 우상화의 예술화를 완성했습니다. 현송월의 대외 행보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그녀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뚫고 북한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까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북한의 유튜브 채널들과 SNS 계정들은 세련된 영상미를 갖춘 선전물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양의 화려한 거리와 명품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고, 그 기획의 정점에는 항상 현송월의 감각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이 살고 싶은 나라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현실의 어둠을 디지털 장막으로 가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구의 젊은 세대 중 일부는 그녀가 만든 이 정교한 가공의 세계를 보고 북한에 대한 환상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그녀를 향한 내부의 적개심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특히 북한 군부의 강경파들은 현송월이 주도하는 부드러운 통치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현송월이 관리하는 예술 자금이 군비 증강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암암리에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골목에서는 현송월을 향한 암살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그녀의 호위 인력은 웬만한 당 고위 간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현송월은 이제 자신이 만든 화려한 감옥 안에서 방탄유리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의 갈등은 이제 평양 권력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리설주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현송월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했고,
현송월은 지도자의 신뢰를 방패 삼아 자신의 영역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북한의 다음 세대를 누가 장악하느냐는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현송월은 김주애를 앞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이는 리설주에게 큰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백두혈통 내부의 이러한 균열은 현송월이라는 인물이 가진 파괴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체제가 가진 태생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현송월의 비밀 자금 세탁 경로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해커 부대와 연계하여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화폐를 예술품 거래나 저작권 계약으로 위장해 현금화했습니다. 이 자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 관절을 짓거나 해외에서 금지된 사치품을 들여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지하 경제의 여왕으로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혈액을 공급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다니던 샤넬백 안에는 어쩌면 수천억 원의 향을 결정짓는 암호키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양의 예술 단원들에게 현송월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신격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원들은 무대 위에서 그녀의 눈빛 하나에 몸짓을 바꾸고 그녀의 박수소리에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현송월은 이들을 인간이 아닌 체제의 부속품으로 길들였으며 그 부속품들이 내는 불협화음은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북한 예술은 절정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영혼이 담길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기계적 복종만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이제 자신의 부활극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부활극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붕괴해가는 경제와 굶주리는 인민의 현실을 뒤로하고 인공위성 발사와 대규모 열병식을 하나의 거대한 예술 공연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국가의 운명은 단지 연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듯이 북한 체제 또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지도자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현송월이 준비한 최후의 무대,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선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이 만든 그 화려한 지옥의 여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평양의 태양 아래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던 꽃. 현송월의 마지막 전쟁은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우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종막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현송월이 주도하는 북한의 권력 서사는 이제 개인의 생존을 넘어 체제의 영속성을 설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지도자의 의중을 가장 먼저 읽고 그것을 인민의 언어와 예술적 감성으로 치환해내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2013년 그를 삼켜버릴 듯했던 총살의 소문은 이제 오히려 그의 권위를 지탱하는 신비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죽음마저 지배하는 최고 지도자의 권능을 떠올렸고 현송월은 그 공포와 경외심의 교차점에서 자신의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림자 역할을 넘어 후계 구도의 안착을 위한 백두혈통의 보호자라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애라는 어린 후계자가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현송월이 보여주는 세밀한 보좌는 그가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체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설계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어린 공주의 옷깃을 만져주고 동선을 지휘하며 다음 세대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몸소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설주의 모성적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부활극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현송월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세련되게 포장한 현대적 북한의 이미지는 내부 장마당 세대의 눈높이를 높여놓았고, 이는 오히려 체제의 폐쇄성을 위협하는 부명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여정과의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은 이제 평양의 밀실을 넘어 정책 결정의 불협화음으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적인 신뢰를 등에 업은 현송월과 혈통의 명분을 줄인 김여정 사이의 균열은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거대한 지진의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송월의 서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연극이 가진 한계를 투영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더라도 그 기저에 깔린 공포와 억압의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소문에서 돌아와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역설적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가짜 뉴스와 선전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진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인민의 굶주림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무대 장기일 뿐이며, 그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현송월. 그녀는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벌인 가장 대담한 기망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죽음조차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사랑과 향수를 권력의 자양분으로 삼았던 이 여인의 삶은 북한 독재 체제가 생존을 위해 얼마나 영리하고도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보고서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향한 유혹이자 경고였으며, 그녀의 부활은 체제가 던지는 마지막 오만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 120분간의 긴 여정은 그 마지막 무대를 마칩니다. 현송월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한 여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진실이 거세된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가공하고 세상을 기만하는가에 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평양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나고 연기가 거치면 우리는 그곳에 남은 차가운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송월의 부활극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기괴한 유산은 북한이라는 무너져가는 극장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민들의 삶을 옥죄며 이어질 것입니다. 현송월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연극입니다. 그녀는 죽음조차 선전의 도구로 써버린 평양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연극의 커튼은 내려갔지만 그녀가 던진 차가운 조소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현송월, 그녀의 다음 무대는 과연 어디일까요?